지금 또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이 나오셨거든요.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어제도 활약이 네. 대단하셨고 뭐 네. 연일 이제 국회에서 특히 네. 이 내란 사태 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달리고 있는데 네. 이 국조투기도 이제 막바지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가 실질적인 청문회 마지막이었고요. 마지막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청문회는 네. 이제 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음. 불출석한 인원에 대해서 고발을 누구로 할지 결정하고 그렇게 아.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요. 네. 참 이 매일 매일이 뭐 이 전쟁이다, 전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사안들도 많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네. 내란의 진상도 규명되고 있는데 카오루님이 와 주불리님 이렇게 하면서 또 반겨주고 계세요. 네, 아이고 지금 반갑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건 주불리라고 소개해드리는 게 오히려 더 시청자분들한테 네. 더 가깝게 느껴지고 주불리 친근하고. 김병주를 소개해 주십시오. 주불리 김병주, 네. 주불리 김병주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신데 어제도 그렇고 이번에 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네. 국조투기를 통해서 주목하셨던 부분 그리고 네. 이거는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 이건 또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다 이런 게 있다면 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제 예비비에 관련되는 음. 겁니다. 사실 뭐를 하든지 돈이 네.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죠. 국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네. 하든지 돈이 들어가는데 음. 비상계엄을 12월 3일 날 선포했는데 네. 예비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가 문제였을 거 그럴 수 아니에요. 있겠네요. 그래서 예.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문서를 준 것도 있는데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오전에 아마 오전으로 기억되는데 국무회의에서 네. 국정원에 예비비가 배당이 됐어요. 음. 배당을 확정을 한 겁니다. 네. 예비비라고 하면은 긴급한 사항에 그렇죠. 그 편성하잖아요. 네. 국정원은 뭐 일련 계획에 따라서 하고 또 특활비도 많은데 왜 해필 비상계엄 당일날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배당을 국정원에 했느냐? 네. 그것은 비상계엄에 쓸 당장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어서 그걸 파고 들었는데 네. 역시나 기재부 국고과장이나 차관보가 답변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1급 비밀이라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비비가 무슨 1급 비밀이에요? 그러게요. 사용 용도는 국정원에서 구체적인 거는 밝힐 수 없다 할지 몰라도 액수는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뭐 100억이 갔다, 200억이 갔다, 뭐 몇십억이 갔다 이런 것들이. 그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네, 건데. 근데 그걸 결국은 얘기를 안 하고 예. 1급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일날 12월 3일날 국무회의에서 배당을 했기 때문에 네. 비상계엄에 쓸 국정원이 예비비를 확보하고 그걸로 일단 쓰려고 하지 않았나 의심이 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의 행방을 돈을 따라가면은 네. 이런 의혹들이 밝혀진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러한 비상계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뭐 저 오비들 또 돈을 줘야 될 거고 예.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이제 배당되는 예비비 네. 수상하다. 네. 수상하다. 예, 롯데리아 몇 번 갈 금액을 줬는지 아마 뭐 모르겠어요. 몇십억에서 몇백억이 될 수도 있고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안 밝혀졌군요. 네네. 금액 자체도 지금 안 나오는 금액이 안 거니까. 나왔죠. 예. 항목은 네. 어저께는 답변을 안 했는데 지난번에 김영한 의원이 네. 쭉 대정부 질문할 때 그분은 기재부 정무위하고 기재 저쪽의 전문가인데 네. 뭐 사이버 위협과 안보 위협이라는 뭐 이런 항목으로 올라왔었다는 거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걸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인지도 밝혀지지가 않고 어제 마침 기재부의 차관보하고 국고과장이 왔어요. 국고과장이 담당 과장 그렇네요. 당사자고. 국고국장이 왔기 때문에 물었는데 국고국장도 밝히질 못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금액 자체는 밝힐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안 밝힌 것 자체도 네. 이상하고 네.
이 국정원을 통해서 뭐 이제 국정원장도 마찬가지고 홍장원 전 차장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싹 다 잡아들여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우리가 다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무슨 돈으로 했지? 그렇죠. 뭘로 한 거지라는 당연히 합리적 의심하는데 그 금액을 안 밝히고 네. 이거 이상. 그래서 지금은 또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때 네. 쓸 것이다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더더욱 밝혀야 되잖아요. 네. 근데도 왜 못 밝히는지. 밝혀야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그래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안 밝히니까 더 의심받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밝혀지고 있다 이 부분 지적을 네. 하셨고 네.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최후 네. 변론 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더 이제 뒤로 말씀을 그렇죠. 좀 나눠보면 네. 1시간 8분 정도 있었던 윤석열의 최후 뭐 진술 예. 쭉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의원님께서 느끼신 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67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요새 유행어 입 벌고 입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너무나 또 후한무치한 끝판왕이고요. 예. 사실 최후 변론이라고 하면은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진정거린 사과를 하고 네. 또 진정한 지도자라면은 본인이 다 잘못 판단해서 했다 사죄하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역시나 그런 야당 탓 야당 탓하고 예. 남 탓하고 그리고 개변을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네. 비상계엄은 뭐 정당했다 하면서 또 파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꼼수로 뭐 헌법 개정 뭐 얘기한다든가 또 자기가 뭐 복귀를 하면은 뭐 네. 총리한테 뭐 권한을 주고 자기는 외교 안보 쪽만 하고 뭐 예. 아이고 참 찌질하고 못난 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지라고 못난 모습. 네. 그러니까 이 꿈을 아직까지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이제 돌아가면 이렇게 할 거니까. 네. 나는 돌아갈 수 있어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파면은 못 피하겠지만은 날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고 내가 네. 돌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라는 걸 평가해주길 바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네.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해도 너무한다. 그렇죠. 해도 너무하죠. 할 수밖에 도대체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지도자가 어떻게 저 모양인지 저 정도 수준이었는지 네. 하고요. 또 어제 심판관 그 변호인들도 네. 얘기가 브리핑을 했잖아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도 하고 동영상 잘라서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주불리 김병주 잘라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에도 맞아요. 거짓을 많이 얘기해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하고 인터뷰한 내용 맞아, 그걸 띄웠더라고, PPT로. 네, PPT에 띄웠던데 네. 오늘 참 PPT를 그걸 안 갖고 왔네요. PPT 저희가 뭐 찾으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PPT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했는데 네. 아마 저희 의원실에 연락해서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따가요. 그 보면은 곽종근 제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당시 곽종근이가 예. 작전처장을 했다. 마치 연합사 작전처장을 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다 하는데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당시 곽종근 장군은 연합사 작전처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어디 작전처장이었습니까? 그 지구사 작전처장이긴 했는데 저 지구사는 그때 제가 물론 지구사령관 직책도 있었지만은 네. 그때는 지작사 창설을 앞두고 용인에서 거기는 전시기구예요. 네. 용인에 있었고 저는 용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고 그것이 이제 용인의 지작사를 창설하면서 전환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은 곽종근인 저보다도 그 당시 지작사령관 3군 사령관한테 더 가까웠던 거죠. 그런 역할을 했는데 마치 연합사 작전처장 한 것 같이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뭐 친했느니 이렇게 네.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시나리오를 써서 인터뷰를 했다. 해서 제가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때 인터뷰할 때 시나리오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저도 노트나 뭐 네.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보이는데요, 보니까? 곽종근 네. 사령관도 아무런 거 영상에 보면은? 갖고
없는 상태에서 했어요. 우리가 통상 예. 저 보십시오. 책상에 저 세 개가 있는데 TV 인터뷰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네. 책상 나온 거 화면 있나요? 혹시? 책상. 저 책상에 보면은 예. 곽종근이나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시나리오 없이 한 건데 시나리오 있게 했다. 사실 책상 대부분은 보입니다. 저기 지금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게. 라이브 방송을 할 경우는 네. 지금도 있지만 예상질이 받아갖고 이렇게 예, 예. 저가 답을 달아서 예. 연습하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저 때는 갑자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시나리오 같은 것이 준비할 없는 뭐 새도 없고. 전혀 없는 상태고요. 국방위가 열려도 하루 전에 예상 질의를 주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의원들이 질의하고 참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장차관들은 답변하는데 전화를 보십시오. 1시간 가까이 인터뷰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원 요원을 빼내라, 네. 국회의원 끌어내라로 진술을 번복했다. 아. 김병주 의원에 의한 오염이다. 저 보십시오. 책상에 저하고 각종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질의를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박선원한테 그 부탁을 했어요. 내가 먼저 질의를 할 테니까 예. 혹시 내가 질의하다고 준비가 잘 안 돼서 빠진 게 있으면은 당신이 나중에 추가 질의를 좀 해달라. 네. 그렇게 했었고요. 그랬더니 그 박선원은 열심히 앞에 그 내가 못 빠뜨리나 적는 상태였고 시나리오 전화 각종거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렇게 1시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이 시나리오 그런데 저걸 해유라는 거예요. 전혀 없이 하는 건데. 그리고 저 때는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바로 이틀 후잖아요. 아주 생생한 기억이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생한 기억을 곽종근 사령관이 정언을 쭉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다시 앞에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화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 변호인단에서는 저기 윤석열 대리인단 변호인단에서 파워포인트로 해서 한 거예요. PPT. 김병주 의원에 의한 오염에서 오염이다. 요인 인원을 빼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둔갑했다, 진술 번복했다는데 저것은 그럼 영상을 보면은 네. 확실히 알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이번 청문회 때 예. 곽종근뿐만 아니라 각종근 부하였던 공수 1여단장 네. 또 그 대통령 지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로 자기는 그 지시를 받았다 했고 네. 1여단 작전참모도 저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특전사 기무부대장 방첩부대장도 증언을 다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회 의결도 방해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네. 네. 김병주 의원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대리인단 네. 쪽에서는 공격 네.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렇게 봐요. 사실은 김병주 의원 인터뷰 때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그런 자기가 얘기죠. 억울하게 국회 탄핵 소추 당하고 네. 번지에서 왔다. 아마 그때가 가장 아픈 부분일 거예요. 그때는 아마 2차 비상계엄, 3차 비상계엄을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가서 그 현안 질의를 한 거잖아요. 현장 국방위원회 한서 실제 여기에 대해서 특전사령관이 사과하고 이와 유사한 그 사항에서 네. 명령에 따르겠냐 하니까 안 따르겠다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다음 수방사가 또 와서 해달라고 해서 하고 하니까 군이 쭉 전투 의지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의지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내란 속에는 2차 비상계엄, 3차 비상계엄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가니까 그것을 둔갑시켜서 탄핵 공작이다라고 역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예, 뭐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뭐 짚어봤는데 이런 윤석열의 궤변들 또 윤석열 대리인단 쪽의 이런 주장들이 다 이제 터무니없는 것이다. 네, 네, 네. 라고 네. 김병주 의원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